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를 줄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예술단 본지는 내일 북한 선박인 만경봉호를 타고 방남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 원의 가상통화를 훔쳤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해임돼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판교나 서울 마곡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헐값 부지 제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이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를 줄이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코어 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의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정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고 특검이 주장한 영차 독대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 독대가 있기 3일 전에 따로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을 돌아본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긴장 속의 선고를 지켜본 삼성 측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룹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구치소를 나선 이 부회장은 곧장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삼성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수 공백 장기화 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당장 3월 예정된 그룹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전연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와 M&A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삼성이 국가경제 발전에 매진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진보 시민단체들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경영 활동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북한이 내일 방남하는 평창올림픽 예술단 본진을 만경봉 92호로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524 조치 등에 위배되는 제안인데 정부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 1992년 취항한 9,700톤급 대형 화물 여객선으로 최대 35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 숙소로도 쓰였습니다. 이 배로 예술단을 보내겠다고 통지한 데는 우선 2002년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했던 판문점, 경의선 육로 통과와 우리 측 숙소 이용보다는 통제가 훨씬 쉽습니다. 벌써 세 번째 번복이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마하고 그냥 받아주겠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진입을 불허한 524 조치와 2016년 12월 제재안에 모두 저촉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마 비행장을 찾았던 우리 항공기의 일시적 제재 유예에 이어 추가 조치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시키는 그 물꼬를 한번 트고 싶다. 이런 것들도 포석을 두고 한 거 아니냐.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도 만경봉 92호 내부를 개조하는 등 운항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방남할 것이라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포함해 고위급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청와대는 김 상임위원장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면담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해 누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날지 청와대는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측 대표단 간 북미 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만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미뤄 대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이 만남 분위기 조성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강릉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창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붙인 프레드 원비어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개막식에 초대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싸우고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단복에서 독도를 뺀 한반도기 패치로 교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적인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정신이라며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고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열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평가전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개양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북한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 원의 가상통화를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해임돼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회원들에게 해킹 메일을 보내 비밀번호를 훔쳤으며 거래소에서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명업체의 백신 무력화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 직원을 수시 채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사 지원서로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4월 25일 건군절을 평창올림픽 전날로 앞당긴 것은 건군절 70주기를 맞아 정규군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시도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1만 2천여 명,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 중이고 이번에 각종 미사일이 공개될 가능성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는 점도 보고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는 6차 이후 방치됐지만 4번 갱도는 땅을 파고 있고 3번 갱도는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20년 만에 총정치국 검열이 실시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해임돼 사상교육을 받고 있고 그 뒤를 김정각 인민무력성 제1부부장이 이어받은 사실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대북 제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억만 달러를 기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해 현금 2억이 든 캐리어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오니 받아두라고 직접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국정원 돈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류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했고 현금 2억이 든 쇼핑백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환 시기로는 평창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말이나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이냐고 추궁해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두고 불거진 문제들이 단연 쟁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집중 캐물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꼭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 열리는 북한 열병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날짜를 수정했으니 열병식 중지를 북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때 아닌 북한 대변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이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안상수 한국당 의원에게 북한 대변인 같다는 말을 듣자 여당 의원들은 지나친 색깔 공세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석한 색깔 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국회는 내일 경제 분야에 대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김경진 의원 등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15명이 국민의당을 공식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습니다. 민평당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서 탈당 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헌법기관인 비례대표 의원들을 볼모로 삼는 인질극 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뻔해서 잘 안 당할 것 같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입니다. 정해진 수법 대신 세대별로 노림수가 있어 피해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장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금융정보가 해킹당했다고 속여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겁니다. 서울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7천여 건 발생해 다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9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정해진 수법 대신 대상에 따라 수법이 달라지면서 피해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기관 사칭형은 20에서 30대, 성금을 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대출 사기형은 중장년층이 주된 표적입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 수법은 주로 60대 이상에게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와 추적검거를 담당할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정책 콜센터 등 상위 조직원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은 국내에 머무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직원 사칭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김장환입니다. 자율주행차가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교통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 운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최첨단 이동통신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두 대의 자율주행차가 나란히 도로 위를 달립니다. 잠시 후 어린이 모형이 차도로 뛰어듭니다. 가로등에 달린 CCTV로부터 즉시 상황을 전달받은 자율주행차는 급정거해 충돌 사고를 피합니다. 이번엔 두 차량이 앞뒤로 달립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출구 부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앞차는 사고 정보를 뒤따르는 차량과 관제센터에 신속히 전달하고 뒷차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바꿔 사고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자율주행차의 협력 운전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5G 차량 통신 기술과 차선 등 도로 상황을 정밀하게 담은 HD 지도, 딥러닝 기반 주행 판단 기술을 활용해 서로 통신하며 약 2km의 자율주행 트랙을 안전하게 달렸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5G망으로 관제센터는 물론 다른 자율주행차와 1초에 수백 번 넘게 통신하며 사고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번 시연의 목적은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5G 기술을 자율주행차와 접목하여 안정성 향상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5G 차량 통신 기술과 자율주행차가 보다 정교하게 결합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5G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내년부터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를 세계 10위로 평가했습니다. 5G 차량 통신 기술은 우리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유정복 시장의 인천 구간 지하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인천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시 중구를 처음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 김홍섭 구청장과 중구 주민들이 일반화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에 대해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일반화 사업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하화를 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선언 당시 없었던 인천 종점에서 도IC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의 발언은 중구의 계속된 고속도로 유지 요구에 대해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경우 비용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은 이제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계속적으로 그런 논리를 피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또 인천시가 지하 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선심용,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 시설 개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인천 송도, 청라, 영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째입니다. 대기업들이 송도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 후발주자인 판교 테크노밸리나 마곡연구단지에 비해 크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2011년 5월 삼성이 송도 국제도시에 바이오 플랜트 사업에 첫 삽을 뜹니다. 삼성 70년 역사상 삼성그룹이 인천과 유의미한 인연을 맺게 된 사건이 될 것이다. 9월엔 동아제약이 바이오 시밀러 제조와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앞서 자리 잡았던 셀트리온과 함께 송도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를 예고했습니다.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제공받아 일각에선 헐값 매각 등 특혜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셀트리온 1,300명을 비롯해 삼성 2,250명, 동아제약 90명 등 분양 면적 20만 평에 3,7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송도의 5인 이상 사업장은 1,246개, 3만 6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13만 평, 23만 평을 개발하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의 종업원 수는 7만 4천 명, 16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송도가 판교나 마곡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4분의 1 수준인 분양가를 염두에 두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커야만 인천경제청 수입이 늘어나고 원도심 인구가 송도로 유입되는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송도에 남은 개발 예정지는 6809와 1109. 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판교 2단계에 또다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수원 고생뉴지엄이 한 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운영 미숙 등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수원산업단지 내 고생유지엄입니다.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위해 10년 넘게 방치됐던 폐수처리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국도비 14억 원과 시비 26억 원 등 모두 40억 원. 하지만 개관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은 낮잠을 자고 있고 주민 소통 공간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미술관인지 음식점인지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수원시는 개관 초 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했지만 공모 절차 없이 큐레이터를 고용해 채용 비리 논란이 일었고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으로 말썽을 빚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한 달여 넘게 문을 닫고 대부분의 시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혜택으로 계속 넘겼으면 이어져서 그냥 열어놨을 텐데요. 이제 직영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한 8보름이나 이렇게 문 닫아놓게 돼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 이달 중 공고를 내 큐레이터를 모집하는 등 3월 중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비리와 운영 미숙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고생유지엄.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요충지로 꼽히는 초지 역세권과 사동 일대가 아트시티와 스마트시티로 조성됩니다. 안산시는 도시 개발 방향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우선 초지역 일대 13만 제곱미터를 아트시티로 개발합니다. 아트시티는 소사 원시선, 인천발 KTX 4호선 등이 지나가는 광역 역세권입니다.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민광장과 문화시설, 대학 캠퍼스, 쇼핑센터 등도 들어서 새로운 복합 테마타운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동 26만 제곱미터는 스마트시티로 변신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환경, 방범 분야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한 전진기지가 됩니다. 반월 시와 산업단지 2만여 개의 전통 제조업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합니다. 또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연계 입주 기업들과 기술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공모를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요 개발 방향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쇼핑몰을 지금 현재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쇼핑몰이 뭐가 들어오는 것인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초등학교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예정이 없는지. 안산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개발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식사 자리에서 불거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참석자 수와 맥락에 있어서 기억과 다소 다른 면이 있고 오래전이라 정확한 동작과 표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직후 참석자들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20여 명의 기자와 판사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음담 패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간부의 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두고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성희롱,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대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신속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투명화해 이런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미연 춘천지검 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 지시를 내렸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도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차례상 장만하는 게 고민인데요.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가게마다 성수품이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푸짐한 상품만큼이나 대목을 바라는 상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그냥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싸고 좋으니까 물건이. 오셔서 모든 걸 잡숴보시고 또 써보면 좋다는 걸 인정받아요. 매서운 한파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건 역시 인심과 정 때문입니다.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람 냄새도 나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만큼 사고. 서울의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17만 5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21%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1.8%, 대형마트는 2.3% 비용이 올랐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값이 떨어졌지만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다소 올랐습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일부 품목은 가격이 계속 바뀔 전망입니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산지 저장 물량이 많아 시세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최근 한파로 인하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례상 비용은 같은 전통시장이라도 강남과 서초, 구로구가 평균 20만 원대, 영등포, 마포, 성북구가 15만 원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근무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외주업체 보안팀장 36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 내 한 면세점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 컴퓨터에서 각종 개인정보와 인천공항 도면 등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6분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오피스텔 공사장 내 높이 60m짜리 무인 타워 크레인이 공사 중인 건물 쪽으로 5도가량 기울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근로자 80여 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타워 크레인의 부품 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 산업 거점이 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복합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유통단지에는 2022년까지 생활용품과 화훼 등 500여 개 도소매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며 하루 5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샤워는 90초만 하라고 당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00여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적 관광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남아공 제2의 도시이자 세계적 관광지로 꼽히는 케이프타운에선 총성 없는 물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전례 없는 가뭄에 물 저장댐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Before, I was using 2 kettles of water for wash myself. So now I use 1 kettle of water.
하루에 주민 1명이 사용 가능한 물이 고작 50리터뿐. 설거지와 빨래에 18리터, 샤워 15리터, 변기 물을 내리는데 9리터, 기타 주민이 직접 섭취하는 물 4리터를 합한 양입니다. 샤워는 90초만 하라는 당국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So when we shower now, because we are restricted with the amount of the water that we can use per day, so at 50 liters per person per day, so we have to save every bit we can. 이마저도 오는 4월 12일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당국이 수돗물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이 제로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400만 명이 오직 200곳에서 한 명당 25리터씩 배급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 배급소에는 군병력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So when we reach 13.5% in the dams, which they think may happen sometime in April, they will shut off the main reticulation systems and people will have to queue for water. 이번 물 부족 사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 그리고 인구 급증과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절기상 봄의 문턱을 들어섰는데도 매서운 겨울 한파가 한강마저 얼어붙게 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제주 산간은 7일까지 최고 40cm의 눈이 내리겠고 6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전남, 제주도는 1에서 7cm, 충남 서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서울 아침 영하 14도, 철원 영하 2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혹한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맹추위는 평창 올림픽을 하루 앞둔 목요일쯤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혹한 정도에서 누그러지는 것이지 예년보다는 여전히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라 내륙보다 훨씬 춥겠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예보되더라도 지붕이 없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방한용품으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 아침 영하 13도로 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9도 사이로 출발하겠고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경기 동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이 전망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한파 경보가 발효돼 무척 춥겠습니다. 내일 강릉 아침 영하 12도, 대전 영하 14도, 광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11도, 부산 영하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수요일까지는 서울 아침 영하 13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5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